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고전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전역학의 첫 시간인데, 우선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힘과 운동이죠. 힘과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힘과 운동이라는 거는 역학의 가장 이제 기본 개념인데요. 힘이라고 불리는 물리량, 이제 힘은 영어로 force이기 때문에 F라는 문자를 씁니다. 이게 이제 힘을 나타내는 벡터죠. 벡터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표현하는 거는요. 운동을 표현하는 거는 이 물체의 운동인데 그 물체가 위치한 좌표 있죠. 그래서 운동은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좌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x, y, z 3차원에서는 이제 세 개의 좌표가 필요하고 물론 차원이 낮아지면은 이 중에 이제 두 개 또는 한 개만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3차원 운동을 다루기 때문에 일단은 세 개 다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좌표를 갖다가 x, y, z를 일일이 따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요거를 합쳐가지고 운동을 표현하는 거. 요건 위치 벡터 r을 이용합니다. 위치 벡터. r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x와 y와 z에다가 이 단위 벡터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대주면 됩니다. 자, 여기 좌표라는 건 우리가 알듯이 이 공간에 위치를 이제 숫자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 축을 도입해야죠. 세 개 서로 이제 직교하는 축이죠. 그래서 통상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죠. x 축이고 여기 y 축이고요. 그다음 z 축이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z 축이죠. 자, 이건 서로 직교합니다. x와 y도 직교하고 x와 z, y, z 다 직교합니다. 이 3차원에서 직교하는 세 개의 축을 딱 그리면은 이 공간이 사실상 축 세 개로 모든 점들의 이름이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세 개의 축이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 그러죠. 자,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얼마, y축 방향으로 얼마, z축 방향으로 얼마 가면은 나오는 점이 바로 이제 임의의 점 x, y, z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을 하나 찍을까요? 그럼 요렇게 표현한 여기 이제 r이라는 벡터인데 요거를 요렇게 x, y에다가 투영을 시키면은 요렇게 직사각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그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할까요? 요 점에 이제 여기에 물체가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체 이제 이 물체의 위치고요. 물체 위치죠. 자, 요때 요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를 원점에서 요 물체가 위치하는 점까지를 향하는 요렇게 선을 꺼 가지고 요 이제 물체에 있는 위치가 바로 머리가 되겠죠. 이걸 벡터라고 그러고 요것의 x 성분이 바로 x 좌표고요. y 성분이 y 좌표, z 성분이 z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이 x 값이고 요 값이 y 값이고 요 값이 z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 등장한 x 햇하고 y 햇, z 햇은 다 단위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라는 거 길이가 1이라는 얘기죠. 이 벡터의 길이가 다 1이에요. 이 길이를 나타내는 거 절대치 기호를 써가지고 표현하는데 이건 길이는 1이고 방향이 x축 양의 방향을 향하는 게 x축 x햇 방향이고 y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 이 그림상으로는 오른쪽이죠. z는 위를 향하는 거죠. 그래서 요 단위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요따다가 이제 세 성분을 이제 따로따로 곱해 가지고 위치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입자가 뭐 입자라 그러기도 하고 요 이제 빨간색이 입자죠. 입자 또는 뭐 물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뭐 바디라 그러 영어로 이제 바디라 그러니까 바디라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뭐 저는 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을 섞어서 쓰겠습니다. 이제 파티클, 원 파티클,
파티클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오브젝트란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뭐 body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씁니다. 입자가 여러 개 되면은 좌표가 또 여러 개 필요합니다. 지금은 당장은 입자 한 개만 있다고 보고요. 그 좌표 XYZ가 일반적으로 시간의 함수죠. 그래서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 위치 벡터가 시간의 함수로 나타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문자는 T를 쓰죠. 이 T가 바로 이제 시간, 타임이죠.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이 물리량, 힘과 그리고 위치와 그 다음에 이제 타임 T를 소개했는데 이 타임은 방향성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스칼라량이고요. 그다음 R과 F는 이제 이 벡터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힘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왔고, 그리고 기초 물리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익숙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전혀 생소한 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요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는 확실하죠. 그 물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는 그 이제 좌표만 주어지면 위치 벡터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힘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물리학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단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R이라고 불리는 위치 벡터, 이거는 좌표죠. 바로 XYZ인데 XYZ가 뭐냐, 원점에서 그 물체가 위치한 지점까지의 이제 그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양들인데, XYZ가 다 이제 단위가 있죠. 이 R의 단위는 바로 이 XYZ의 단위입니다. 결국 요거는 X, Y, Z들의 단위하고 똑같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걸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미터 단위는 보통 괄호를 이렇게 해줍니다. 또는 뭐 센티미터도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역학을 하면서 다루는 거는 미터 또는 센티미터예요. 그럼 뭐 그때 이제 필요하면은 단위를 써야 되니까. 미터나 센티미터는 숫자가 다르죠. 1미터는 1cm하고 다르죠. 100cm하고 똑같죠. 그런 관계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결국 이건 XYZ가 단위를 가지는 거고요. 참고로 X 햇, Y 햇, Z 햇은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인데 요거는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음. 예를 들어서 X의 X 햇 하면 요건 벡터죠. 요건 벡터인데 요거는 벡터입니다. X 방향을 향하는 벡터죠. 요것의 단위는 뭐가 되느냐? 단위는 물리량을 곱하면요, 단위도 곱해지는 거죠. X의 단위는 미터인데 XS 단위가 없으니까 여기 단위는 그냥 미터가 되는 거죠. 미터 또는 센티미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집니다. 거리의 단위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R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학문이냐? 요 R이 T의 함수로 어떻게 주어지느냐? R 이꼬르 T의 함수로서 T가 주어지면 이제 주어지는데, 구체화시키면 X 값이 T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Y 값이 T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Z 값이 또 T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는 요 이제 세 개의 좌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 사실은 물체의 운동은 완벽히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말하자면 물체의 순간순간 위치를 나타내는데, 그 모든 t에 대해서 이 값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물체의 운동을 결정하게 되죠. 당연한 사항입니다만은 요 이제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XYZ가 t 함수로 어떻게 주어지느냐를 알면은 운동은 결정이 되고, 그래서 운동에 대한 모든 답은 요 식으로부터 착착 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역학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R, 이제 이거 운동을 결정하는데, 그럼 R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R을 구하는 방법. 이게 이제 역학에서 이제 문제예요. 물론 이제 구할 때 이제 상황을 주겠죠.
상황을 설명해 주면 이 상황으로부터 R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공중에서 공을 탁 던졌다. 예? 시간이 0일 때 던져가지고 던질 때 위치는 어디였고 그 다음에 처음 초기 속도는 얼마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10초 뒤에는 어디가 있느냐 어떤 속도로 움직이느냐 이제 이런 게 바로 역학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주어지고 R을 구하는데요. 상황이 결국은 뭘 주느냐 요거로부터 R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식. R이 만족하는 식. R이 만족하는 식. 이 R이 운동을 기술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운동 방정식이라 그럽니다. equation of motion이죠. 영어로 equation of motion. 모션 운동이죠. 이거를 찾는 게 이제 이 말하자면은 고전역학에서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물론 이 상황이 주어져야 되는데 상황으로부터 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황으로부터 식을 찾아낸다. 여기에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상황으로부터 요 운동 방식을 이끌어내는 이 능력,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능력이 바로 역학의 실력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푸는 거는 이제 다소 수학적인 능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요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쓰느냐는 걸 이제 소개를 하겠는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정립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죠. 그래서 뉴턴의 법칙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R로부터 R이 이제 운동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 아닙니까? 요거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물리량이 있습니다. 바로 V라는 물리량과 또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이제 사실 미분이죠. 이거 미분 시간 t에 대한 미분입니다. 해주면은 v가 되고 또 한 번 더 해주면은 a가 됩니다. 그래서 v하고 a 요 이제 개념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첫 시간이니까 확실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우선 v부터 이거는 속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벡터죠, 당연히. 이거는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물체가 얼마나 움직이느냐, 이게 움직이는 걸 나타내는 양이죠. 그래서 이 속도라고 불리는 이 양은 당연히 이 단위 시간당 얼마를 가느냐니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그런 양인데, 자, 요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움직인 거리를 델타 R이라 그러겠습니다. 델타 R은 딴 게 아니고요. R의 변화, 보통 델타가 붙으면 변한다는 뜻이에요. 델타 T.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요 양에 말하자면은, 움직인 거리를, 그 움직이는데 소요된 시간 간격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요걸 흔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속력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리에서는 속력이라 그러고 속도로 그럽니다. 영어로 이제 velocity죠. velocity. 요 V자를 따가지고 이제 이렇게 속력은 스피드라 그러죠. 참고로.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 델타 T라는 게 시간 간격이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 두 개를 나타내는데 요 델타 T를 0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0으로 보내면 이제 순간이 시간 두 개가 탁 만나 버리니까 어느 순간이란 시간이 하나가 정의되죠. 그게 바로 속도예요. 이걸 이제 리미트라는 걸 표현해서 하죠. 사실은 이렇게 리미트 해가지고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r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순간 그 주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물체가 얼마나 움직이느냐, 이제 그거 델타 r은 r의 변화죠. 델타 r은 말하자면 r이 t 더하기 델타 t일 때 위치하고 코스 t일 때 위치를 빼준 거죠.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궤적이 주어졌다 칩시다. 여기 이제 이 운동 경로입니다. 운동 경로가 주어지고 t일 때 물체가 여기 있었어요. 원점 어디인가 있겠죠. 그럼 요게 이제 rt예요. r의 t이고, 그다음 시간이 이제 t일 때는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 왔을 때는 위치가 달라지죠. 요거는 t 더하기 델타 t죠. 자, 그랬을 때
요 두 번째 벡터에서 첫 번째 벡터를 뺀 게 바로 요 양이죠. 요 동그라미 친 거. 요걸 우리가 델타 R이라 그런 거예요. 빼면 이거 벡터 빼기 이 정도는 아시죠? 요 두 번째 벡터에서 첫 번째 벡터를 빼면은 나오는 벡터는 이 빨강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요 벡터가 되죠. 여기 바로 델타 R인 거죠. 말하자면 요게 델타 R이죠. 빨강색이. 근데 그거를 이제 델타 T로 나눠주는데 델타 T를 작게 보낸다는 얘기는 델타 T가 작아지면은 요 델타 T가 자꾸 작아지면은 요즘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요걸 이제 A라 그러고 요걸 B라 그러면은 요 B점이 점점 A점으로 접근하겠죠. 시간을 갖다가 멀리 안 잡고 T 바로 다음으로 잡는 거죠. 자꾸 접근하면 요 델타 R의 방향이 접선 방향이 되겠죠. AS의 접선 방향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아는 양인데, 그거를 델타 T, 물론 델타 T도 자꾸 작아지죠. 이렇게 이제 요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델타 R도 0으로 가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는 0분의 0인데 사실은 이제 수렴값이 존재하죠. 그 값을 갖다가 우리가 속도라 그러고, 이게 바로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바로 dt, dr 하는 거죠. 요번에 이제 t 하나만 필요합니다. 바로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R 개념이 요 표현에 들어가 있죠. 그 dr이 분자고 dt가 이제 분모가 되는 거죠. 그 벡터 dr이라는 벡터 아주 짧은 그 벡터를 그 짧은 거리를 움직이는데 소요된 시간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계산도 가능하죠. r이 주어지면 r이 t의 함수로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x도 주어지고 y 값도 주어지고 z 값도 주어졌다면은 요 미분한 거는 뭐 그대로 이건 뭐 시간 많이 할애 안 하고 바로 답을 쓰겠습니다. 바로 요 x 햇, y 햇, z 햇 요 이제 단위 벡터들은 이건 모든 위치에서 똑같기 때문에 이건 안 변합니다. 이 방향하고 크기가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건 x, y, z라는 바로 요 좌표들이죠. 그래서 시간에 둬서 미분하면은 첫 번째 거는 바로 x를 미분해 주면 되는 거죠. x가 t 함수니까. 그다음 y도 마찬가지죠. dt, dy 해주면 y를 t 함수로 보고 그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z도. 그래서 v를 r로부터 구하면요. v를 이제 v도 물론 세 개 성분이 있죠. 참고로 성분을 나타내는 건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v의 x 성분, v의 y 성분, 그리고 v의 z 성분.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거. 참고로요, 미분하는 걸 갖다가 점으로 찍습니다. x 도트 이렇게 씁니다. y를 미분하는 건 y 도트라고 쓰고 z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v의 x 성분은 t의 함수인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간단하게 x 도트라고 씁니다. 마찬가지로 vy는 y 도트가 되고 vz는 z 도트가 되죠. 그래서 이 위치 벡터 r이 t의 함수로 주어지게 되면은 v는 그냥 단순한 이 수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그냥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이 주어지면 r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바로 v가 나온다. 그리고요, 이제 v의 순간순간의 방향은 바로 그 주어진 경로에서는 접선 방향이 된다는 걸 기하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요령으로 a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 v를 또 한 번 미분해 준 거예요. dt dv입니다. 한 번 더 미분해 주는 거죠. v는 dt dr이었죠. 근데 a는 dt dv니까 r로 써주면 dt d를 v에 해주는데 v 대신에 dt에 dr을 해주면은 요거는 d 스퀘어 r에 dt 스퀘어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v는 아까 v 썼습니다. 요거는 dt dr이라 그랬죠. 요 dt dr은 그냥 간단하게 r 도트로 씁니다. 그래서 a는 뭐가 되느냐, r을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다 해서 r 더블 도트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a도 똑같은 요령으로 세 개의 성분을 가지지 않습니까?
ax, ay, az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 ax는 바로 vx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x를 두 번 미분한 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ay는 v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이거는 y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다. az는 vz를 한 번 미분한 것이고 이거는 위치 z 좌표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가 주어지면은 v도 주어지고 a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r이 주어지면 이거로부터 도트를 한번 하는 거죠. 도트가 뭡니까? 바로 시간에 대한 미분이죠. 한 번 해주면 v가 되고 한 번 더 해주면은 a가 된다. 그래서 r이 주어지면 위치 벡터로부터 velocity 그리고 가속도 a를 참고로 가속도라고 그럽니다. a는 우리가 가속도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acceleration이죠. 그래서 a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r로부터 v도 a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수학적인 작업이라는 게 이게 뭐 물론 이제 미분은 사실 적분에 비하면 쉽죠. 거꾸로 가는 게 적분이죠. 그래서 a가 주어졌을 때 v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r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는 이제 적분이 되겠죠. 미분이 아니고 요거 위에 거는 미분이죠. 미분을 두 번 했는데 a에서 r을 구하려면 적분을 두 번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적분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미분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함수에 대해서 미분이 다 분석이 되어 있는데 적분은 사실 안 그렇죠.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만은 적분이 쉽게 되는 게 있고 아주 어렵게 되기도 하고 또는 아예 일반적인 적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이제 물리 문제는 뭐냐면은 불행하게도 R을 바로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A가 대체적으로 상황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A로부터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고 A를 우리가 짐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R을 찾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R이 만족하는 식이긴 합니다만은 불행하게도 R이 바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A가 등장하는 게 이제 바로 운동 방정식인데요. 이제 자세한 건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이제 R로부터 VA를 구한다 그랬는데 V도 있고 A도 있죠. 자, 여기서 R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이건 거리니까 바로 미터가 되죠. 자, V의 단위는 자, 미터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델타 R을 델타 T로 나눈 게 바로 V 아닙니까? 그 R의 단위를 T의 단위로 나눈 거니까 T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는 세컨드. 물리에서는 세컨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터를 세컨드로 나눠준 값이다. 마찬가지로 요 A, acceleration, 가속도의 단위는 이걸 한 번 더 미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세컨드로 한 번 더 나눠준 겁니다. 이런 단위를 가진다는 거를 물리에서는 이 단위를 따지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 단위를 따짐으로 해서 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로서 이 지구 표면에서 물체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 표면상에 이렇게 항상 이 좌표를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x축이라 그러고 이걸 y축이라 그러고 여기 z축이죠. 자, 이 원점에 물체를 가만 두고요. 이 원점에 있는 물체가 주어져 있어요. 물체. 자, 그러다가 t 이꼬르 제로일 때는 물체의 위치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가만히 놓는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놓음. 그럼 이제 공중인데 공중에서 물체가 이제 떨어지겠죠. 그 떨어질 때 물체의 위치를 갖다가 쭉 적어봤더니 이제 실험이죠, 말하자면 그 x, y, z 축이 주어지고요. z 축이 이제 x, y 평면이 우리 이제 이 수평 방향이죠.
그다음 Z축이 이제 바로 이 높이 방향입니다. 축을 그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물체를 원점 위치에다가 가만히 놔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느냐를 갖다가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측정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RT가 어떻게 주어지느냐를 보면 말이죠. 요게 X, Y 값은 안 변하고 0을 계속 유지합니다. XT도 0이고 YT도 0이고 XT X 햇 더하기 YT Y 햇 더하기 ZT의 Z 햇인데 XT는 뭐 계속 0이더라. X축 그게 Z축 상으로만 떨어진다는 얘기죠. 밑 방향으로 쭉 떨어지니까 XY 값은 계속 0이 됩니다. Y도 마찬가지로 계속 0이고 Z는 계산했더니 마이너스로 가는데 그거를 T가 이제 쭉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느냐를 갖다가 조심스럽게 관찰해 가지고 플롯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주어지더라. 마이너스 1/2에 9.8 미터 퍼 세크 제곱에 관료를 합시다. 그 다음에 T 제곱에 Zs는 필요 없습니다. Z 성분만 적으면 되니까. 그렇죠. 요거는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RT로 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T 이꼬로 하면 XY는 0이니까 설 필요 없죠? Z 자리 써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9.8이니까 4.9 쓰면 되겠죠? 미터 퍼 세크 제곱에 T 제곱에 Z 햇. 여기 이제 바로 실험치입니다. 실험 결과예요. 여기. 그 실험을 해가지고 물리 문제를 푼 게 아니죠. 이거는 실험을 해가지고 실제로 물체의 위치를 갖다가 T 함수로 찾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R은 찾았으니까. 그러면 이 물체의 위치는 이제 요걸 알 수 있죠. 자, 요거로부터 물체 위치는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T 이꼬르 0일 때 R은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 T에다 0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제로가 돼가 원점이 되죠. 여기 원점입니다. X, Y, Z가 몽땅 0이니까 벡터 한번 곱할 필요도 없어요. 0 쓰면 됩니다. 그 T가 0일 때 원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실제로 실험할 때 T가 0일 때 가만히 놓았다 그랬으니까 T 0일 때는 그 순간이니까 원점이 되겠죠. 자, 그럼 T가 1초면 어떻게 되느냐? 1 쓰면 안 되고요. 1초니까 S까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R은 뭐가 되느냐 하면 T에다가 1초를 대입하는 거예요. 1초 대입하면 1초 제곱이니까 1에다가 세컨드 제곱이 되고요. 단위는 세크 제곱이 없어지고 미터만 남게 되죠. 요거는 마이너스 4.9 미터 Z햇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Z 값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T가 1초일 때의 Z 값이죠. 그래서 Z축 상에 밑으로 4.9m 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계산하면은 순간순간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단위하고 요 선은 요령 요거 잘 보시고요. T에다가 대입하면은 요 세컨 제곱이 S 제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단위가 딱 거리 단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는 거는 V는 뭐가 되느냐? V 예를 들어서 V T 이꼬르 1초일 때 T 이꼬르 1초일 때 물체는 여기 있었다는 건 이미 알았죠. 그럼 요때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계산하려면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 이 V는 R을 미분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미분해 봅시다. 요 주어진 좀 미분을 해보면은 요 식에다가 요 T 제곱을 미분하면 2T가 되죠. 그래서 2T가 되니까 마이너스 4.9에다가 2를 곱하면 9.8이 되죠.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고 요 T가 2T인데 2는 나갔으니까 T는 하나 써줘야죠. 그러고 Z햇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Vx하고 Vy는 0이고요. V의 Z값은 마이너스 9.8 미터 퍼 세크 제곱에 T를 곱하면 되니까 이 VZ가 T 함수죠. 그래서 T가 1초일 때 VZ의 T 이꼬르 1 세컨드일 때 요 값은 T에다가 1 세컨드를 대입하면 되죠. 그 1이니까 숫자는 9.8이 되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에 세크를 곱했으니까 요것만 남죠. 그래서 V 값을 구하면은
요따다가 Z 했다면 곱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9.8 미터 퍼 세크에 t를 빼먹었네요. t를 곱해줘야죠. 죄송합니다. 요거는 1초일 때니까 쓰면 안 되죠. 제가 자꾸 실수를 하네요. 요거는 쓰면 안 되고. 그다음 V는 요 대입했는데 요 이제 1초일 때, 요건 1초일 때 얘기니까 여기다가 괄호 열고 t = 1초라고 써줘야죠. 요거를 여기 삽입한 거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1초일 때 물체는 네거티브 방향으로 마이너스 9.8 미터 퍼 세컨이니까 마이너스는 네거티브 방향이라는 얘기고 속력은 9.8 미터 퍼 세컨이죠. 참고로 속력이라는 거는요. 요거는 보통 스피드라고 이제 영어로는 말하죠. 벨라시티라는 그럽니다. 요거는 V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V의 크기니까 여기서는 그냥 바로 Z 승모에 있으니까 VZ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t = 1초일 때 속력은 얼마냐? 이 마이너스가 필요 없죠. 그냥 9.8 미터 퍼 세컨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끝으로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A.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모든 시간에 A는 그냥 V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V가 주어져 있죠. 여기 V 아닙니까? 요거를 또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9.8 미터 퍼 세컨 제곱은 그대로고 t를 미분하면은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9.8 미터 퍼 세컨 제곱에 t를 미분하면 1 되니까 z이 되는 거죠. 요거는 시간에 상관이 없죠. 일정한 값이죠. 일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A는 가속도는 마이너스 9.8 미터 퍼 세컨 제곱의 zs로 요거를 이제 앞으로 g라고 씁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g 값이라 그래요. g라는 값을 지구 표면에서의 가속도, 중력 가속도로 그러는데 참고로 여기 쓴다. 여기가 정의입니다. 그냥 9.8 요거 대신에. 그래서 이거는 상수값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속도까지 우리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F에 대한 얘기를 할 차례인데 이제 F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힘이라고 불리는 물리량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물체에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물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저 우주 공간에 가가지고 물체를 가만히 놔뒀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죠. 중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힘을 주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물체에 힘을 가하면 힘을 가합니다. 힘을 가하면 이제 물체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가만히 있는 것도 일종 운동의 일종인데 이제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V가 이제 0이 아니고 이제 V가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때 이 V 또는 위치가 이 R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를 나타낼 때 이 힘이 말하자면은 영향을 줬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에 힘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그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더라도 힘이라는 게 등장함으로 해가지고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운동을 나타내는 어떤 물리량하고 힘이라고 불리는 물리량이 서로 연결되는 게 아마 C일 것이다. 그래서 이 운동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거 이제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운동 방정식은 아마도 이렇게 변하네요. 운동 방정식은 아마도 이 운동을 나타내는 양, 운동을 기술하는 양과 그 다음에 힘은 이제 상황이죠. 힘하고 관계됩니다. 힘. 요것의 어떤 관계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좌변이고요. 요건 우변이죠. 이거를 이제 상당히 연구를 했겠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뉴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 운동을 기술하는 양에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A를 이렇게 도입하고 이게 힘을 도입해가지고 이꼬르 MA다. 이게 바로 뉴턴의 법칙입니다. 자, 요 뉴턴의 법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법칙인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대충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상식적으로 힘을 주면 물체가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운동이 일어나는 패턴은 힘하고 가속도가 이렇게 서로 비례하는 거죠. 그 힘하고 가속도가 물체의 가속도입니다.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고 이게 비례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비례하는 비례상수가 바로 요 m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m은 비례상수예요. 이걸 우리가 질량이라고 이름을 이제 부릅니다. 근데 질량이라는 거는 뉴턴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속 물체의 질량 개념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뉴턴이 제대로 정돈한 거예요. 운동을 다룰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